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지요? 인생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명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네, 이게 2026년부터 이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노후 생활하고 정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발표된 정부 계획, 또 관련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누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뭘 미리 좀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미리를 좀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아유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 하고 망설이셨다면 오늘 내용 정말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이번 변화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연금액 인상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2026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적으신 어르신들께는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2026년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와, 월 40만 원이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 이전에는 그냥 소득 하위 70% 이런 큰 틀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저소득층을 특정해서 우선적으로 인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리 어우러 세월의 어려움을 좀 더 크게 겪으시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1년이면 480만 원에 달하는 돈이거든요. 이야, 1년에 480? 네네. 네. 예를 들어서 김말순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전에 지 때문에 재산 기준을 아주 살짝 넘으셔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셨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2026년에 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월 40만 원 수급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도 변화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그럼 정말 그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러면 그 기준 중위소득 50%는 넘지만 여전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다른 수급자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분들도 물론 계속 기초연금을 받으십니다. 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서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2026년 기준으로 월 한 34만 9,360원 정도, 이 정도를 받게 되실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 아, 34만 9천 원 정도. 네. 네. 근데 이 금액은요, 2025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잠정적인 액수고요. 실제 2025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026년 1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좀 장기적인 목표는요,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2027년에는 모두 40만 원? 네,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급액을 인상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단기적으로라도 모든 수급자가 월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걸 목표로 한다니 아,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럼 액수만큼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자격 요건. 이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격 요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대상이고요. 소득 기준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매년 물가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서 그 소득 인정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네, 그건 매년 바뀌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2066년부터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만 19세 이후 대한민국에 거주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새로 도입되는 기준이에요. 국내 거주 기간 5년 요건이요. 이전에는 이런 기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조건이 갑자기 추가된 걸까요? 그리고 그 5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죠?
뭐 연속해서 5년이어야 하나요? 이 조건은 아마도 기초연금이 한국에서의 어떤 생활 기반이라든지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5년이 꼭 연속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 연속이 아니어도 되는군요. 네. 만 19세 이후에 과거에 한국에 살았던 기간, 또 해외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산 기간,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5년 이상이면 충족되는 겁니다. 아, 누적 5년. 네. 예를 들어서 박종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한 25년 거주하시고 귀국하셨어요. 한국 국적은 계속 유지하고 계셨고요. 근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을 쭉 합산해 보니 5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해외에 오래 계셨거나 최근에 귀국하신 분들은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가까운 동주민센터 가시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같은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적 5년이라는 점,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혹시 지금 5년 요건을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2026년 시행 전에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게 2026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요. 만약 2025년 말까지 국내에 쭉 거주하시면서 누적 5년 요건을 딱 채우시면 2026년에 신청하실 때 유리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어르신들 사이에 도는 잘못된 정보 하나를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가끔 기초연금 없어진다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외국인이나 조선족은 무조건 준다더라 이런 소문도 있는데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기초연금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요. 외국 국적자나 우리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분들은 반드시 한국 국적을 먼저 취득하시고 주민등록 후에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6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까지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오히려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거주 요건 추가 그리고 가짜 뉴스까지 잘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참 속상해하셨던 문제인데 그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여서 실제 받는 돈은 뭐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 문제 이것도 개선이 좀 되나요? 네, 그 점 역시 2026년부터 상당히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좀 미미했었죠. 맞아요. 받으나 마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예를 들어 이금자 어르신 같은 경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 생계급여가 딱 30만 원 깎여서 총 받으시는 돈은 똑같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액 중에서요. 인상되기 전 기준액 있지 않습니까? 2026년 예산 기준액이 아까 약 3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추가 지급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 시에 제외됩니다. 아, 제외된다고요? 그럼? 네. 그러니까 월 40만 원을 받으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기존 기준액 약 35만 원을 넘는 그 약 5만 원 정도는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고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 그 추가분만큼은 생계급여 삭감 없이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추가분만큼은 고스란히 실제 받으시는 총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1년이면 약 6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1년에 60만 원? 네. 이게 뭐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활비에는 분명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7년부터 이 구조를 더 확대해서 기초연금 수급이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 생계급여 수급자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 없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일까봐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이건 역시 2026년부터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고 완화됩니다. 그동안 사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불만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새로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040원. 이거는 2026년 예상 기준액의 1.5배인데요.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매년 기초연금 기준액이 확정될 때 함께 정해지니까요.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월 52만 4천 원 정도군요. 그럼 이 금액을 딱 넘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깎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액을 넘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전액 깎이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아, 정말요? 네, 기준액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감액률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최대 50%까지요. 즉, 기준액보다 조금 넘으면 조금만 깎이고 많이 넘어야 감액폭이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하, 단계적으로 깎이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최철수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월 한 55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해보죠. 기존 제도 하에서는 이 금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거의 전액 감액되어서 실제로는 받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6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요. 기준액인 약 52만 4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한 2만 6천 원 정도 되겠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최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일부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전에는 0원이었는데 새 기준으로는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다? 네,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20만 원 이상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야, 0원에서 20만 원 이상이면 이거 정말 큰 차인데요. 1년이면 24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요. 맞습니다. 10년이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아이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일단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소득, 재산, 또 부부냐, 혼자시냐 이런 가구 형태 등에 따라서 감액 계산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국민연금 수급자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와, 2026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네요. 혹시 그 이후의 계획이나 우리가 미리 좀 알아두어야 할 다른 중요한 점들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2027년 목표는 소득 하위 70% 전체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한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개선이 논의 중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 논의 중인 것들요.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 있잖아요. 이걸 단계적으로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또 일하시는 노인분들 국민연금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완화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직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감액이나 재직자 감액 완화는 아직 논의 단계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금 혜택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5천만 원 한도짜리 있잖아요. 이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 기초연금 수급자만요? 네.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 예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이건 3천만 원 한도인데 이것도 준조합원 중에서 일부 고소득자,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분들께는 이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은 만기까지는 혜택이 유지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네, 세금 혜택 변경 사항도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내용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척척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간혹 자동 지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제도가 바뀌거나
또 새로 만 65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생일이시면 11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아, 한 달 전부터. 네. 신청은 사시는 곳 동주민센터, 요즘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길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복지로 웹사이트 www.복지로.go.kr이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안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센터를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합니다. 네, 처음엔 방문하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신청하실 때 소득이나 재산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는 이제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으로 평가를 하고요. 오래된 차,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기본 공제 후에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혹시 숨겨둔 통장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네. 또 자녀분들이 대신 내주시는 병원비나 생활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직전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너무 큰 금액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소명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불법적으로 숨기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정당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신청주의 원칙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관련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가 오갔네요. 청취자분들께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핵심은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변화가 어쩌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부터 저소득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은 월 최대 40만 원, 그리고 그 외 소득 하위 70% 수급자는 약 3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2027년에는 하위 70% 모두 40만 원 지급이 목표고요. 둘째, 만 19세 이후 총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누적 기간입니다. 셋째,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실제 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은 월 약 52만 4천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고요. 넘더라도 일부만 감액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혜택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모든 변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더 받게 되신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추가 수입이 어르신의 일상에 어떤 작은 기쁨이나 혹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쩌면 작지만 소중한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거주하시는 곳 동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 보세요. 저 기초연금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자녀분들께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최신 연금, 지원금 정보를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